자, 여러분 지금부터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워볼 내용은 교과서가 아니라 선생님이 준비해온 문제입니다. 다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밑줄 친 신분사회에 대해 옳게 이해한 학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엄격한 신분제도 사회에서는 귀족과 노예는 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동일한 벌을 받지 않고 노예는 강제노동을 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다. 귀족에 비해서 똑같이 잘못을 했는데 귀족에 비해서 노예가 더 부당한 처벌을 받았죠. 부당한 처벌. 신분제 사회이기 때문에. 자, 갑. 자유권과 평등권이 보장된 사회로 보기 어려워. 맞죠? 귀족과 노예가 자유로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평등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귀족과 노예가 둘 다 자유롭게 뛰어놀 수는 있지만 똑같이 사고를 쳐도 노예는 더 엄중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평등권은 보장되어 있지 않아서 갑은 어렵다. 정답. 갑. 그 다음 노예 신분의 사람에게는 인권이 보장되지 못했지. 여러분, 자유권이 있고 평등권이 없다. 자유권은 주겠다. 그렇다고 해서 인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권리가 다 동등하게 보장을 받아야 인권이 보장받고 있는 건데 이 보기에서는 지금 노예는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을도 역시 맞는 말입니다.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병과 정 한번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그 사람들의 가장 큰 소원은 사회권을 인정받는 것일 거야. 여러분, 사회권, 인권에 뭐가 있었죠? 우리가 배운 인권에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연대권 다 있었지만 물론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이 노예한테는 과연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제일 중요한 거. 연대권이 제일 중요할까요? 아니겠죠. 그럼 사회권이 중요할까요? 역시 아닙니다. 자유권과 평등권이 제일 중요한데 그럼 이 사회권은 뭘까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병의 이야기는 틀렸습니다. 사회권은 이게 근대의 복지 국가가 적용되면서 강조가 되었습니다. 복지국가, 복지사회 같은 말입니다. 즉 사회권은 근대 들어서 온 거고 여기 귀족, 노예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것처럼 자율권과 평등권은 중세의 이야기입니다. 즉 중세 노예에게는 근대에서 중요하게 된 사회권보다 중세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자율권과 평등권 이게 먼저 확보가 돼야 그 다음 여기로 넘어가는 거니까요. 그 다음 인권을 보장하는 정 보겠습니다. 인권을 보장한 것과 인간의 존엄성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다. 누가 봐도 정확하게 틀린 말이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마땅히 인권이 보장되는 거죠.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코 출신의 프랑스 법학자 바자크는 1979년 1세대 인권, 2세대 인권, 3세대 인권이란 말을 처음 쓰기 시작했는데요. 1세대 인권은 자유,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말하고 2세대 인권은 평등, 사회적 기본권을 말하고 3세대 인권은 박애, 그리고 환경권, 평화적 생존권 등을 말합니다. 이거를 중요하니까 선생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받아 적으셔야 됩니다. 환경권 등등등 이렇게 있는데 자 이제 그럼 갑을 병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주거 이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는 기역에 해당하겠군. 기역은 1세대 인권. 1세대 인권에선 지금 자유를 말하고 있으니까 자유권에 다 해당되는 말이죠. 무언가를 할 자유, 화장실 갈 자유, 내가 어떤 행동을 할 자유, 연필을 쓸지 볼펜을 쓸지 자유, 모든 자유가 이 자유권에서 발생된 거니까 갑은 정답. 디귿, 시민혁명의 주된 목적은 니은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겠지? 라고 적혀있는데
니은이 2세대 인권을 말하고 있는데 2세대 인권은 평등 살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민혁명은 여러분 뭘 주장했죠? 시민혁명의 의미. 시민혁명은 자유, 평등, 참정권, 그 외에도 등등 여러 가지를 주장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유와 평등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여러분들 자유, 평등 다 해당되는 거 아니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평등은 2세대 인권에서 말하는 평등은 모토로 하지만 2세대 인권에서는 사회권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기 시민혁명에는 사회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세대가 아니라 1세대로 고쳐야 됩니다. 기읍으로. 그래야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권은 여기에 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복지국가를 지향한 나라일수록 2세대 인권보다 3세대 인권을 강조하겠군. 여러분 복지국가를 지향한다. 사회권은 복지국가에서 가장 강조되는 개념입니다. 복지국가, 복지사회 또는 복지국가. 즉 이게 거꾸로 가야 되겠죠. 3보단 2로 강조돼야 되겠군. 사회권을 강조하는 게 복지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은 틀렸습니다. 그럼 을도 틀렸고 병, 문화권과 연대권은 3세대 인권에 해당되어 있군. 맞죠? 가장 마지막에 나왔던 개념, 문화권과 연대권. 그래서 정답은 갑병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나다에서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 이거를 세계사에서 가장 중요한 3대 시민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다 시민혁명입니다. 시민혁명이라고 해서 딱 특정 사건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시민혁명은 약간 이념 같은 개념입니다. 이념. 자, 가나다 모두 시민혁명이다. 맞죠? 세계 3대 시민혁명이라고 선생님이 말했으니까 정답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가나다 순으로 발생하였다. 가나다 순. 일단 맞는 말인데 선생님이 연도 불러주겠습니다. 1688년, 1776년, 1819년 이렇게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굳이 다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혹시나 나중에 사회 탐구 과목에서 세계사를 선택할 친구들은 외워주는 게 좋겠죠. 영국의 명예혁명은 88, 얘는 77, 그리고 7과 8을 하나씩 갖고 오면 78 해서 88, 77, 78 이렇게 외우면 되게 쉽습니다. 6, 9, 6, 앞엔 다 1, 1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가나다 모두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계몽사상. 이제 이 시민혁명이란 게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이런 것들을 되게 모르는데 모르는 군중들한테 깨우쳐주고 민중들에게 우리가 이런 인권을 받아야 된다.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마땅하게 보장받아야 된다. 이런 것만 알려주고 깨우쳐주도록 했으니까 계몽사상 맞습니다. 그럼 가나다 모두 자유권보다 참정권 확보가 주된 목적이었다. 이거는 종으로 고쳐야 됩니다. 종. 주가 목적이 뚜렷한 주가 주된 목적 중심이고 종된 목적이다. 약간 주변 중심과 주변 같은 개념인데 아무튼 시민혁명은 왜 일어났죠? Why? 사회가 불평등했으니까. 불평등한 사회에서 일어났으니까. 그러면 불평등 사회를 없애기 위해선 무슨 권리, 다양한 권리 중에 뭐가 제일 필요하겠죠? 바로 자유와 평등권입니다. 즉 자유권보다 참정권 확보가 먼저였던 게 아니라 이게 참정권 확보보다 자유권이 먼저였다. 이렇게 해야 이걸 거꾸로 해줘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가 틀렸으니까 정답 4번. 가나다 모두 세계적으로 인권을 향상시킨 계기가 되었다. 맞죠? 굳이 코멘트를 달아드리자면 국가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확보된 계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학설이 인류 사회에 미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나 국가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의 합의나 계약으로 발생하였다는 학설. 이거는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사회계약설을 말합니다. 사회계약설. 사회계약설과 대립하는 게 바로 국가현상설입니다. 국가현상설. 이건 정치학에서 나온 내용인데, 물론 정치학 말고도 사회 전반적으로 다 쓰이는 개념입니다. 국가현상설과 사회계약설. 이게 뜻이 대충 뭐냐? 이제 국가라 함은 국가와 사회적 집단이 있는데, 국가가 먼저 태어나서 사회적 집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회적 집단은 국가의 한 일부분이다. 이게 국가현상설. 국가가 약간 절대적인 개념. 반면에 사회계약설은 국가와 사회적 집단이 이렇게 포함된 개념이 아니라 같다긴 그렇고 이렇게 동등하다. 그 무게가 똑같다. 이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회현상설. 보기 보면서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권 신수설을 더 강화시킨 계기가 되었다. 왕권 신수설이라 하면 왕권, 절대 왕권은 신수설, 신이 내려주셨다. 왕은 신이 내려주셨기 때문에 아주 절대적이다. 국가가 더 절대적인 개념. 국가현상설이죠.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1번은 틀렸습니다. 왕권 신수설을 더 이걸 지우고 대체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면 맞는 말이 되겠죠. 2번. 시민혁명의 발생 시기를 늦추는 요인이 되었다. 오히려 촉진되는 요인이 되었죠. 원래는 국가현상설이었지만 어느 순간 사람들이 국가보다 사회 집단이 더 우선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눈을 뜨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사회개혁설 계기로 시민혁명이 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촉진시켰다로 고쳐야 되고 2번 역시 틀렸습니다. 인권 적용의 범위를 축소시킨 논리로 악용되었다. 오히려 확대시키고 있죠. 확대. 이때는 국가, 절대 왕권, 군주가 사람들의 인권을 축소시켰다면 사회계약설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의 인권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번도 틀린 말. 4번. 절대적 권력으로부터 국가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절대적 권력으로 국가를 안정시킨다. 절대적 권력은 국가현상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기는 사회현상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틀린 말. 그 다음 국가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는 사상적 토대가 되었다. 국가 권력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는 사상적 토대가 되었다. 5번 정답이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게 된 게 시민혁명이고, 이게 시민혁명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다. 그러면 말을 바꿔서 시민혁명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던 학설에 대해서 쓰셔야 하면 사회계약설을 여러 번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절대적 권력으로 국가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이거는 좀 애매한 선지인 게, 사회계약설이라고 해서 절대적 권력을 전부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사회계약설에는 크게 3가지 학자가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면 홉스, 로크, 루소가 있는데, 홉스는 국가 권력의 절대성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았지만 이 나머지 학자들은 이거 필요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 모두 사회계약설 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계약설이 호크가 처음 등장할 때는 국가 권력, 절대적 권력 이게 필요하다고 했지만 갈수록 필요가 없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필요 없다고, 절대적 권력으로 국가가 안정시키는 것 아니다. 결론은 이거기 때문에 4번 틀린 말. 그 다음 A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 여러분 이거 무슨 권리죠? 주거권. 자신의 정보가 더 이상 적법한 목적을 위해 필요치 않을 때
그것을 지우고 더 이상 처리되지 않도록 할 개인의 권리. 뭐죠, 여러분? 이칠 권리입니다. 이칠 권리. 정부와 사회에서 등장한 개념 인권이죠. 정부와 사회에서 등장한 개념 인권입니다. 자, 1번. A는 자유권에 해당한다. 자유권은 개인이 자유라 함은 개인이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날 권리가 자유권인데 이건 소극적 자유입니다. 소극적 자유. 그럼 적극적 자유는 뭘까요? 국가에 의해 자유롭게 살 권리가 적극적 자유. 즉 소극적 자유라 함은 국가야 나 건들지 마. 여러분들 이제 집으로 비유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나 건들지 마세요. 엄마 아빠 국가입니다. 엄마 아빠 국가 나 건들지 마세요. 나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게임하고 알아서 밥 먹고 알아서 다 할게요. 이게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는 엄마 공부하고 싶을 때 나에겐 공부할 자유가 있으니까 학원 끊어주세요. 태권도 학원 끊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국가를 엄마 아빠를 이용해서 더 자유롭게 살 권리가 바로 적극적 자유입니다. 아무튼 A는 자유권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근데 A는 자유권이 아니라 주거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B는 복지국가에 등장과 함께 강조된 권리는 뭐죠? 사회권이죠. 사회권. 복지국가 하면 바로 자동적으로 사회권이라는 걸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복지국가 가장 필요한 권리 사회권 이렇게 이 키워드는 계속 함께 가는 친구들입니다. A는 B와 달리 프랑스 인권 선언문에서 요구한 권리이다. 프랑스 인권 선언문에서는 역시 자유와 평등을 요구했지만 이거는 이제 와서 한 90년대도 너무 이르고 한 2000년대 정도 들어서야 등장한 권리니까 시대가 너무 맞지 않죠. 즉 틀린 말. 여러분 이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이것도 시대가 맞지 않고 이 주거권 역시 주거권도 최근에 들어와서 이건 한 80년대 90년대 즈음부터 우리나라에선 이때 등장했지만 아무튼 이 주거권 역시도 현대인권입니다. 주거권 현대인권. 주거권도 현대인권이기 때문에 프랑스 인권 선언문에선 A와 B 둘 다 요구한 적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은 받았겠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명시하는 적은 없죠. B보다 A가 정보사회에서 더 강조되는 권리다. B가 제일 강조되는 권리죠. A는 주거권이니까 정보사회와 큰 접점이 없습니다. 마지막 5번이 정답이겠죠. 그러면 A, B 모두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권리다. 맞죠? 정보와 사회는 당연히 현대인권이고 주거권도 방금 현대인권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유권과 평등권에 대한 어느 학자의 주장이다. 이에 부합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평등은 자유의 전제 조건이다. 이거 아주 좋은 말입니다. 평등은 자유의 전제 조건이다. 불평등한 자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 노예가 존재하는 불평등 사회는 자유권이 존중되는 사회가 될 수 없다. 평등하지 않으면 부당한 대우를 받는 누군가의 자유는 침해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자유는 권리보다는 의무적인 측면이 더 많이 숨겨져 있다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 자, 자유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적인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나의 자유만을 추구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건 무자비한 자유주의자. 진정한 자유권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자유는 다시 말하지만 자유가 아니고 그냥 야만적인 생각일 뿐이다. 자,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즉, 쉽게 말해서 쓰레기 함부로 버리고, 예를 들면 방귀를 낄 때마다
이제 하늘에서 염산이 떨어진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방귀를 참으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아니 그 염산 떨어지는 거 내가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 난 편하게 그냥 방귀 끼고 살 거야,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런 게 진정한 자유를 모르는 사람, 무자비한 극단적 자유주의자. 같이 이제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할 생각 안 하고 개인의 이익에만 사로잡혀서 주변 사람 신경도 안 쓰는 것. 물론 선생님이 라면 먹고 싶은데 라면을 먹겠다, 그러면 이건 누구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허용됩니다. 그러나 내가 라면을 먹으면 누군가 10명이 굶어야 된다, 그럼 선생님이 라면 안 먹고 그냥 간단하게 햇반 돌려 먹겠죠. 왜냐면 나는 비록 라면 먹을 자유가 있지만 내가 자유를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누군가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좀 억지스러운 예시였지만 이런 식으로 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침해가 된다면 그 자유를 해선 안 됩니다. 자,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보다 공동체가 중요하다. 맞죠? 아닙니다. 개인보다 공동체가 중요하다. 맥락상 비슷하긴 하지만 정확하게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말은 언급된 적 없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지,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꼭 공동체를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1번은 틀렸다. 2번, 평등권과 자유권이 중요하다. 평등은 자유의 전제 조건이라고 했지만 자유권과 평등권,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 이렇게 뭔가 우위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두 개 다 중요합니다. 그냥 우위를 매길 수 없다. 그래서 2번 역시 틀렸다. 3번, 평등권이 보장되어야 자유권도 보장된다. 맞죠? 이걸 보장해야 이걸 보장되는 거지, 둘 중 하나만 보장하는 건 없습니다. 이게 보장되면 이것도 당연히 따라오고, 이것 보장하면 이것도 당연히 따라오고, 한 번에 다 같이 보장되는 것. 3번 정답. 4번, 자유권이 제한되는 평등사회 건설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아요. 자유권을 제한하면 안 되죠, 당연히. 여기서 다른 사람의 자유 침해하지 않으려고 내 자유를 제한하는 건 아니라 양보, 배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야지 제한한다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4번 틀렸고, 자유권 보장은 개인의 어떠한 사고와 행위도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 자유는 권리보다 의무적 측면이 더 많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자유에는 남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의무적 측면이 있다. 이걸 보면 이게 정답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세계인권 선언 내용이 나왔습니다. 1조, 2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동등하다. 존엄. 모든 인간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처벌을 받지 않으면 이 선언에서 나와 있는 모든 자유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 가불병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권과 평등권이 나타나 있군. 자유로우며 동등하다. 갑 정답. 을, 인권의 천부인권성이 표현되어 있군. 인간은 모두 태어날 때부터 신에게 부여받았다. 태어날 때부터 모두 다 가지고 나오는 것. 천부적으로. 을 정답. 그때 인권의 특성할 때 천부성 들어가 있었죠. 그 다음 병,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어떠한 것에 이 참정권이라 함은, 참정권의 개념은 뭔가 선거, 투표, 선거에 참가할 권리, 혹은 공무 단임권이라고 해서 내가 이제 공직에 오를 권리, 국회의원 해볼 권리, 이런 걸 공무 단임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등등 어디 나갈 수 있다, 출마할 수 있다, 그런 게 참정권인데 여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병 틀렸고,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이 동시에 강조된다.
보편성만 강조되고 있지. 누구나 알 수 있다. 누구나 동등하다. 모든 걸 누린다. 보편성만 강조되지 특수성은 강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그럼 갑을이 정답이 되겠죠.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 및 분석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여러분 두 문제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프랑스 혁명, 차티스트 운동, 바이마르 헌법. 재산권 보장. 프랑스 혁명에서는 이런 것 재산권 보장, 자유권, 평등권 등이 명시된 인권 선언이 발표되었다. 차티스트 운동 때는 노동자들이 보통 선거를 요구하는 인민헌장을 발표했다. 바이마르 헌법은 그때 우리 배웠던 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독일에서 만들어졌고 또 뭐 배웠었죠? 최초의 민주주의 헌법입니다. 이걸 배경으로 태어났지만 이 바이마르 헌법은 다소 좀 좋지 않은 악용되었습니다. 자, 1번. 기업에서 추구한 인권은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인정된다.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인정된다. 국가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유권과 평등권, 재산권을 얘기하고 있는데 국가의 존재가 왜 나옵니까 갑자기? 1번 틀린 말. 니은의 결과. 차티스트 운동, 노동자들의 보통인권 요구. 노동자와 여성들도 선거권을 보장받았다. 그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차티스트 운동은 철저히 노동자에 관한 운동이고 나중에 따로 여성해방운동이 나옵니다. 여성해방운동은 따로 하기 때문에 차티스트 운동으로 여성인권이 신장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노동자는 맞지만 여성 틀렸다. 그래서 2번도 역시 틀린 말. 그리고 디귿은 독일이 전체주의 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자, 이 바이마르 헌법, 독일 헌법인데 독일하면 떠오르는 인물 누구 있을까요? 선생님 헤르만 헤세의 작가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 아닙니다. 독일에서 전쟁을 가장 많이 했던 사람, 독일에서 가장 학살을 많이 한 사람? 대충 아시겠죠? 바로 히틀러. 히틀러가 이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을 악용해서 히틀러가 독재를 했죠. 독재는 민주주의와 아주 거리가 멀지만 이 바이마르 헌법을 히틀러가 악용을 해서 독재를 해서 하고 결국 전체주의가 등장했습니다. 그렇지만 히틀러가 바이마르 헌법, 자 다시 천천히 해봅시다. 히틀러가 바이마르 헌법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독재를 하게 됐고 이 독재를 통해 전체주의를 만들었습니다. 즉 전체주의로 향한 길에 이 바이마르 헌법이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주의 국가를 지향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최초의 민주주의 헌법, 이 바이마르 헌법을 만들 당시에는 민주주의를 목표로 만들었기 때문에 비록 목표는 민주주의를 목표로 만들었지만 결국은 전체주의를 돕는 꼴이 되어서 좀 비극이긴 하지만 아무튼 전체주의를 지향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도와줬을 뿐이지 의도치 않게. 그래서 3번 틀린 말. 4번 인권의 발달 과정은 디귿, 기역, 니은 순서이다.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혁명 세계 3대 혁명이라고도 아까 말했었죠. 그게 제일 처음 등장하고 그 다음에 또 시민혁명이라고도 볼 수 있는 차티스트 운동이 이 영향을 받아서 생기고 가장 마지막에 바이마르 헌법이 등장하고 그 다음 이 바이마르 헌법으로 히틀러가 수권법이란 걸 만들었습니다. 수권법. 이걸 통해서 바로 전체주의 독재를 한 겁니다. 이 수권법이란 개념이 뭐냐면 약간 이 법치주의라는 게 있는데 법치주의가 뭐죠 여러분? 법에 의해서 심판받고 처벌받는다. 법치주의인데 이게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로 또 나뉩니다.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이 히틀러의 수권법은 형식적 법치주의를 지향했는데, 형식적 법치주의 뭐냐? 여러분,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죠? 법은 이제 국회에서 만들고, 국회에서 법을 만듭니다. 법안을 만드는데, 이 법이 만들어질 때 법안이 만들어지는, 여기 쓰겠습니다. 법이 만들어지는 절차가 엄청 복잡하지만 절차가 정당하면 이 법은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형식적 법치주의. 여러분, 그럼 만약에 법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좀 과하죠? 근데 이 법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을 때린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 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정의롭기 때문에, 즉 이 법은 정의로운 법이다. 이게 바로 형식적 법치주의.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기죠. 방금 말한 예시처럼. 그래서 법이 적법한 절차로 만들어졌더라도 정의 위배되면 그 법은 이제 인정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실질적 법치주의. 그래서 히틀러가 이 형식적 법치주의로 수권법을 만들고 이 전체주의, 독재를 하고 결국은 세계대전까지 쾅쾅 이렇게 했지만 해서 이제 세계는 결국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가자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히틀러 덕분에 만들어진 법치주의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5번이겠죠. 하나 남았으니까. 가에는 처음으로 헌법에 사회권을 규정하였다. 가가 어딨죠? 가가 여기 있네요. 가가 바이마르 헌법에서 처음으로 사회권을 규정하였다라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 맞습니다. 처음으로 사회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즉 아까 사회권 하면은 무슨 친구가 바로 나와야 된다고 했었죠? 바로 복지국가, 복지사회 복지국가가 등장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꼴 이렇게 되겠죠. 바이마르 헌법으로부터 복지국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드린 이 차티스트 운동에서도 노동자들에 의한 운동은 맞지만, 이제 차티스트 운동을 해가지고 바로 뿅 하고 노동자들의 인권이 보장된 게 아니라 즉시 보장되지 않고 서서히 보장되었습니다. 혹시 모를까봐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문제입니다. 문제. 다음 뉴스 보도 내용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앵커. 재건축하고 있는 아파트의 애초 계획보다 층수를 낮추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미 10층까지 공사가 진행되는데 법원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기자. 재건축이 완공된 경우를 가정에 실험해봤더니 평균 5시간 2분이던 하루 일조 시간이 1시간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주변 주민들은 층수를 줄여달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일부를 받아들였다. 하루 일조 시간이 1시간이 안 되는 것은 연속 일조 시간이 30분도 안 되는 가구와 18가구인데 이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넘어선 것이라며 원인이 된 신축 아파트의 층수를 계획보다 13개 층 줄이라고 결정했다. 여기 이 참을 수 없는 정도, 상당한 이유. 만약에 이 5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인 게 아니라 5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었다. 그러면 참을 수 있는 정도라고 법원이 판단하겠죠. 그러면 이게 아마 통과가 안 됐을 겁니다. 법원이 돌아가세요, 집에 가세요 했겠지만 5시간, 이거 5분의 1밖에 안 되죠. 이거는 상당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법원이 통과시켜 준 겁니다. 그럼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앵커는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이 내용에서 앵커 보겠습니다. 법원은 왜 이런 결정을 내릴까요? 그냥 팩트 체크만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팩트 체크. 사실만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 결정이 부당하다. 이런 가치가, 이 앵커 자신의 가치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주거 이전의 자유가 침해된 사례에 해당된다. 주거 이전의 자유가 아니라 그냥 일조권의 자유죠.
1조건. 1조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틀렸습니다. 기자는 법원이 안전권에 근거하여 판결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안전권이 아니라 1조건이라고 말했죠. 1조건. 이 아파트 이렇게 햇빛을 가리는데 안전은 아무 상관이 없죠. 해 못 본다고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불안과 공포에 떨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3번도 틀린 말. 4번. 건설사는 주거권이나 환경권이 인권 중 하나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다. 법원은 재건축이 완공될 경우 주변 주민들이 주거권을 침해당한다고 보았다. 맞죠? 이 주거권이 뭐죠, 여러분? 주거권 뜻이 뭐였죠?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할 권리인데 보기 사례에서는 주거할 권리는 확보가 되었지만 쾌적한 환경, 일조량이 너무 터무니없게 적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은 성립할 수 없어서 침해당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5번 정답. 자, 여러분 여기까지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문제 보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개념 설명해 준 것들 다 문제마다 요약 정리하셔야 되고 이거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